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매매가 5.9% 감소하며 올 들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디젤값이 휘발유값을 넘어서 최고 프리미엄 가격으로 치솟아 개인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 의존하는 소매상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새해 초 물가 잡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규모와 중규모 공항들의 순위를 매겼는데 워싱턴 수도권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은 하위권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메릭 갤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을 주장한 의사당 점거 사태와 기밀 문건, 말어라고 방치 등 형사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에 잭 스미스 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2024년 차기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진영의 법적, 정치적 전면전이 펼쳐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재출마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에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형사범죄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나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갤런드 연방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중점 수사할 특별검사에 베테랑 검사장 출신 잭 스미스 씨를 지명했습니다. Today, I signed an order appointing Jack Smith to serve as special counsel. The order authorizes him to continue the ongoing investigation into both of the matters that I have just described and to prosecute any federal crimes that may arise from those investigations.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1월 6일 의사당 점거를 주장했는지 퇴임하며 기밀 문건들을 말하라고로 가져가 방치했는지 등 두 가지 중대 형사범죄 혐의를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성명을 통해 특별검사의 수사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기존 수사를 지연시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방법무부의 부서장으로 30명의 연방검사들을 지휘하며 공직부패와 선거사범들을 집중 수사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옛 유고 연방의 코소보 전쟁 범죄 혐의를 수사한 검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방위로 펼쳐지는 수사망에도 2024년 재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했으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대승을 이끌지 못하자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코너에 내몰리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예년의 중간선거와는 달리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와 면돈날 차이의 하원 소수당이라는 선전 결과를 얻어내자마자 트럼프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 진영이 친트럼프와 반트럼프로 분열돼 얼마나 트럼프 보호에 일치 단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바이든 민주당의 총공세에는 맞받아칠 것으로 보여 법적 정치적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10월 기존주택 매매가 5.9% 감소하며 올 들어 9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1월의 정점보다 9개월 동안 32%나 급감하면서 집값 하락을 부르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이 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과 주택거래의 9개월 연속 감소, 집값의 4개월 연속 하락으로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월 기존 주택 판매는 연율로 443만 채를 기록했다고 전국 부동산인협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에 비해 5.9% 또 줄어든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 주택 판매는 올 1월 정점을 찍은 이래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려 32%나 급감
삭감했습니다. 동북부는 6.6% 줄어든 데 비해 서부는 9.1%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6월 이래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위 주택가격은 10월에 37만 9,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6월에 41만 3,800달러로 최고치를 보인 이래 4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된 것은 연준의 기준금리 연속 인상 여파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주택 거래를 얼어붙게 했으며 결국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페니메이가 집계한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7.08%에서 이번 주에는 6.61%로 크게 낮아졌지만 올 1월 3.1%에 비하면 여전히 2배 이상 급등해 있는 것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2배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셀러들도 다른 집을 구하려면 2배나 높은 이자율로 모기지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다만 첫 집 마련에 나선 사람들이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고 26%는 현금으로 집을 사고 있는 반면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주택 거래가 얼어붙는 것보다는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과 주택 거래를 뒤로 미루면서 렌트비는 계속 오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자산 가치 감소까지 겪고 있습니다. 디젤 값이 휘발유 값을 넘어서 최고 프리미엄 가격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현상으로 디젤을 이용해 운전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 의존하는 소매상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경제 분석가들은 디젤 자체가 경기 순환에 영향을 강하게 받는 만큼 비축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과의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디젤을 포함하고 있는 증류주 재고가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극심한 디젤 부족으로 휘발유와 원유에 비해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AA 데이터에 따르면 이로 인해 미국민들이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가격이 올 들어 50%가량 오른 갤런당 5.35달러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갤런당 평균 3.74달러였던 휘발유 가격보다 1.61달러나 높은 것으로 1년 전 23센트에 불과했던 격차에서 크게 늘어난 겁니다.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10월 뉴욕 항구의 도매 경유 가격은 원유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로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러시아 제재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며 공급을 옥죄고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유가 하락과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덕분에 지난 6월 5.02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2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디젤 가격은 6월 갤런당 5.82달러에서 겨우 8.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디젤 재고가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은 건 대부분 많은 정유소들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0월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디젤 공급량이 25일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운전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높은 디젤 가격은 화물 운송에 의존하는 슈퍼마켓과 소매상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젤은 화물 운송과 제조업, 농업, 광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경기 순환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재고를 안정시키려면 기업 생산 화물 운송이 크게 둔화해야 하는 만큼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이 경유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연방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은 새해 초 물가 잡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석유 등 미국산의 공급을 확충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연방 차원의 현금 지원, 코비드 백신 무상 공급 등을 차단하며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연방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적자 감축으로 물가 하락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비록 기대에 못 미친 의석수 차이로 하원 다수당을 4년 만에 탈환했으나 바이든 백악관과 민주당 상원의 일방 통행을 강력히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새해 1월 3일 개막하는 118대 연방의회 회기에서 하원의 모든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바이든 민주당 정책을 낱낱이 조사해 견제구를 날리거나 180도 되돌리려 시도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중간선거전에서 미국과의 약속을 통해 다수당이 될 경우 중점 추진할 정책 과제들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즈니스 의혹을 조사하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 국경안전 강화 등에서는 상반된 코스의 정책으로 되돌리려 시도할 것임을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그러나 유권자들이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우려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바이든 민주당이 하지 못한 물가 잡기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물가 잡기를 위해 연방위에서 할 수 있는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 연방적자 감축을 최대화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은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물붓기식 지원을 제한하고 효과가 떨어진 코로나 백신 무상 배포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지 않는다면 부양체크와 차일드 텍스 크레딧, 차일드 케어 정부 보조, 실업수당 확대 등 바이든 민주당의 정책은 최대한 차단할 것으로 공화당 하원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하원은 석유업계와 협력해 미국산 오일의 생산을 극대화시켜 에너지 독립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유소에서 휘발유 값을 떨어뜨림으로써 유가와 물가 잡기에 기여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상품들을 더 많이 미국 내에서 생산해 미국산 공급을 확충하는 동시에 공급만 혼란도 회수함으로써 물가를 잡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새해 2월쯤에는 현재 국가부채 상한선인 31조 4천억 달러를 다시 올려야 하는 시기에 맞춰 바이든 민주당의 정부 지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연방 적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놓고 치열한 격전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여전히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공화당 하원이 밀어붙이는 상반된 정책이 법제화되지는 못하겠지만 방만한 지출과 퍼붓기 지원 등은 최대한 저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대규모와 중규모 공항들의 순위를 매겼는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지역 공항들이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수도권과 뉴욕 등 동북부 지역은 하위권으로 아쉬운 판정을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질서정연하면서 조용하고 연발차기 적은 공항들이 우수 공항들로 꼽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말연시 등 미국민들이 대거 여행길에 나서는 시즌을 맞아 미 전역에서 대규모, 중규모 공항들의 상황을 점검해 상위권과 하위권으로 분류한 월스트리트저널의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공항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1위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선정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출발 시간이나 게이트 변경, 분실물 안내 등의 발표도 거의 금지시키면서 가장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선 80% 이상이 정시 출발과 도착을 기록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애틀랜타 공항, 3위는 미네아폴리스 공항이 꼽혔습니다. 4위는 디트로이트, 5위는 피닉스, 6위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선정됐습니다. 반면 20대 공항들 가운데 뉴욕에 있는 JFK 공항은 끝에서 두 번째인 19위를, 뉴저지에 있는 유아 공항은 20위를 기록해 동북부 공항들이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중규모 공항들에 속한 워싱턴 수도권 공항들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30곳의 중규모 공항들의 순위를 보면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이 17위로 중위권에서 약간 처지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공항은 24위, 레이건 내셔널 공항은 28위로 30곳 가운데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은 항공료가 비싼 곳으로도 지적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네아폴리스 등은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항공료는 비싼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비해 항공료가 가장 싼 곳은 플로리다 지역의 공항들인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집계했습니다.
중규모 공항들 가운데 상위권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세크라멘토 공항이 1위를 차지했고 샌디에고 공항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